국민의힘이 3박 4일의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어제 자정쯤 세 번째 반대 토론 주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연 단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장동혁 호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이 노선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당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데드라인은 제가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큰 절을 했죠. 그리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는 모습인데, 송 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고 절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 큰 절은 최근에 윤한홍 의원의 쓴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의 장 대표를 향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이천이 지역구고요. 지역 민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냉담합니다. 네. 그 근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계엄과 관련해서 왜 더 명확하게 사과하고 절연하지 않느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와 관련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소 옹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실제 송석준 의원은 그런 민심을 받들겠다는 뜻으로 저렇게 큰 절을 했다고 생각하고, 일각에서 뭐 PK, TK 과거 주류 의원이었던 분이 중도 진영으로 가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이게 본인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대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지방선거를 이겨야 장동혁 호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뭐 당내의 리더십을 흔들겠다라는 차원으로 인식하게 돼버리면 의도적으로 외면하게 되죠. 이 같은 요구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금 민심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받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 대표가 민심을 좀 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데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이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서 연말까지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데, 강전혜 전 대변인님, 네. 최형도 의원도 연말을 고비로 선거 체제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장 대표가 뭘 해야 할까요?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지금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떠한 뜻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 대표가 최근에 일정을 줄이면서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겠다, 이런 강성 메시지들을 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들께서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변화에 대한 지금 필요성, 책임감 같은 것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이 1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장 대표 스스로가 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날 정도에 좀 더 적절한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사과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의원들이 단체 혹은 개인적으로 사과 메시지들을 SNS 등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보수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장 대표가 지금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장 대표를 향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장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내놨습니다. 우리 스스로 독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우리 스스로 독해져야 한다.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내부 결속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성치훈 부대변인님. 예. 저희 방송에서도 좀 수차례 물었던 것 같은데 장 대표가 좀 입장을 바꿀까요? 바꿀 가능성은 저는 영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영에 수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 당황스러운 게 네.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면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지금 총구를 친한계를 향해서 겨누고 있지 않나요? 지금 당원 한동훈 전 게시판? 대표 당원 예. 게시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재명 저희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도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면서 그 안에서는 친한계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장동혁 대표는 아무리 뭐 송석준 의원이 큰절을 하든 누가 얘기를 하든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최고위에 할 때마다 옆에 약간 김민수 최고위원 이게 윤어게인의 거의 기수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이글이글하면서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송석준 의원도 아마 그 본회의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만약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은 저렇게 절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저렇게 윤어게인의 기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저분들은 아마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저렇게 계속 똘똘 뭉치자는 얘기는 나는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계를 쫓아낼 수 있지만 너네들은 나를 공격하면 안 된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시간표가 자꾸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표가 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1월쯤이면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태도를 안 바꾸고 버티겠다는 전술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저는 송석준 의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게 사과해도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